엘레나의 어릴 적 겪은 아시아에서의 낯선 기억. 그 기억은 편견이 되었고, 그 편견은 한국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130조가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엘레나는 한국을 처음부터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엘레나는 그 메모장의 내용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건 내 생애 가장 큰 오판이었다. 케냐 대륙 횡단 철도. 그 조용한 기술팀의 말 없는 시연, 현지 주민의 눈물, 그리고 마침내 휘날린 태극기. 엘레나는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브뤼셀 EU 본부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의 회색 하늘처럼 제 마음도 어딘가 무거웠죠. 아프리카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실무 총괄이라는 직책을 맡은 지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입찰 서류를 보니 4개국이 올라와 있더군요.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솔직히 처음 세 나라는 예상했지만 한국이 들어온 건 조금 의외였습니다. 엘레나, 어떻게 생각해? 옆에 앉은 미셸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 자료를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프리카에서 한국 브랜드가 얼마나 신뢰받을지 의문이에요. 회의실 안 8명의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모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항상 자기들끼리만 뭉쳐다녀. 현지 문화는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만 고집하지 않나? 옆자리 토마스가 말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갔던 재래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시아에서 온 상인들에게 뭔가를 사려 했지만 그들은 냉대했었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표정도 딱딱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맞아요. 아시아는 다 똑같아요.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미셸 국장이 펜으로 한국 기업명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제외하고 세 나라로 압축하는 게 좋겠네. 저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3명의 동양인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는데 아마 한국 대표팀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표정에서 실망이 보였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담담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이었고 돌이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죠.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먼저 나왔어요. 이른 시간인데도 15명이나 되는 대규모 팀이었습니다. 우리는 총 130조 원 규모의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중국 대표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광산 개발, 항만 시설, 도로망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규모였죠. 옆에 앉은 동료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원자재 채굴권과 맞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아프리카에게도 중국에게도 윈윈이죠. 프랑스 대표단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알랭 부장이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100년간 아프리카와 함께 해온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죠. 프랑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세련되고 우아했어요. 외교적 수사도 완벽했고 과거의 식민지 관계를 현대적 파트너십으로 포장하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독일 대표단은 기술과 안전성을 강조했어요. 한스 박사가 나와서 설명했죠. 독일의 철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안전사고 제로, 정시 운행 99.8%를 보장합니다.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빼곡히 나열된 화면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독일답게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제외시켰는데 왜 여기 있는 거죠? 미셸 국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은 이미. 잠깐만요.
한국 대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짜증이 났어요. 이미 정해진 걸 왜 굳이 나와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동료들이 허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화려한 자료도 없이 간단한 사진 몇 장만 보여줬어요. 저희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 나라의 땅과 사람, 문화를 보존하며 미래를 잇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시 낭송회도 아니고 이런 추상적인 말로 사업 제안을 하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쓸 건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지 지형과 기후에 맞는 맞춤형 기술입니다. 그리고 현지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요? 필요한 만큼 투입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사업 계획이라고 할 수 없었죠. 꿈이 아닌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회의실은 웅성거렸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뜬구름 잡는 소리에 어이없어 했죠. 한 달 후 드디어 시범 구간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각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첫 번째 소식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시범 운행 중에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기술적 결함으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측 보고서를 받아보니 심각했어요. 신호 체계가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자재 조달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아프리카 현지 업체들과의 협력에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알랭 부장이 전화로 말했어요. 독일은 기술적으론 문제 없었지만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우리 땅을 파괴하고 있다며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스 박사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세 나라 모두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 보였어요. 그때 비서관 줄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혹시 한국 쪽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애초에 제외된 거잖아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한국팀이 여전히 현장에서 뭔가 하고 있다던데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탈락했는데 뭘 하겠다는 거죠? 그냥 놔둬요. 어차피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정말 한국팀이 뭘 하고 있을까요? 며칠 후 현지 주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상해요. 공식 허가도 없이 현장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문제가 생겼는데 한국만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팀이 시범 구간을 완공했다는 거였어요. 단 3일 만에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다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범 운행도 성공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몇 주째 애를 먹고 있는데 한국이 3일 만에 해냈다고요? 혹시 부실 공사는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데요? 한국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지 전통 공방과도 연계를 했어요. 철도역 건물을 현지 장인들과 함께 지었거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철도 건설하면서 현지 공방과 연계한다고요? 마을 원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먼저 우리를 배려했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와 함께 갔던 재래시장에서 아시아 상인들이 냉대했던 그 기억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다음 날, 더 자세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팀의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자료였어요. 사진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할머니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국 기술자가 현지 장인에게 뭔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씁쓸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한국팀이 공사하면서 현지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 스스로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들 나라의 땅과 사람, 문화를 보존하며 미래를 잇는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허황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팀의 성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아프리카 현지에 도착한 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한국팀이 작업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깔끔하게 정리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현장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를 찾아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U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는 그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공식적으로 탈락한 프로젝트인데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현장을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기꺼이요. 김철수 씨가 안내하는 현장을 보며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철로가 놓인 곳곳에 현지 식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 건물은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현지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소중히 생각하는 게 뭔지 들어봤죠. 그때 현지 주민 몇 명이 다가왔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였는데 모두 한국 기술자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경쟁하러 온 게 아니라 연결하러 왔습니다. 김철수 씨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겸손했고 현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니까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젊은 기술자 박민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오후 내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많은 걸 보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며 일하는지, 현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완성된 시범 구간을 타보았습니다. 기차가 부드럽게 달리며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자연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현대적인 철도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놓친 기회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를 만들 뻔했는지 깨달았어요. 초반 회의실 밖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한국 대표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은 실망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이 상황을 바로 잡아야겠다고요. 브뤼셀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아프리카 현장에서 본 것들을 보고했어요. 한국팀의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셸 국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레나, 한국은 이미 제외된 거 아닌가? 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엘레나, 처음에 한국을 제외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우리가 놓친 부분이 많았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셸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진행한 작업들, 주민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엘레나,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잖아. 저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였나요? 단순히 철도를 놓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거잖아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유럽 고위 관료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본회의가 시작된 거였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각국의 시범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중국, 프랑스, 독일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고되었어요. 모두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의장이 물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실무 총괄로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한국의 접근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뭔가요? 의장이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술도, 진심도,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폐쇄적이라던 아시아에서 가장 열린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날 한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프로젝트 발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연일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CNN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철도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BBC 기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유럽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그들은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최신 기술을 접목시켰죠. 이게 바로 21세기가 원하는 협력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언론들은 이를 기술만이 아닌 공감과 통합의 외교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한국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케냐에서도 철도 프로젝트 상담을 요청했어요. 비서관 줄리가 보고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저는 놀랐어요. 한 개 프로젝트가 이렇게 파급 효과를 낼 줄 몰랐거든요. 한국 기업들도 바빠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남미 심지어 동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 달 후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기쁘게 인정합니다. 기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기쁘게요? 네, 제 편견 때문에 놓칠 뻔한 훌륭한 기회를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제 마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이나 선입견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완공된 철도를 타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갔던 재래시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시아 사람들이 낯설고 차가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들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편견도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마침내 완공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 현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현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완공식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지 주민들, 정부 관계자들, 한국 기술자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언론진들까지요. 무대 위에는 태극기와 아프리카 현지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두 깃발을 보며 저는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식전 행사로 현지 어린이들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감사 인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맙습니다, 한국 아저씨들. 아이들이 한국말로 외쳤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 한국말을 배웠을까요? 아마 한국 기술자들이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공연이 끝나고 현지 추장이 나와서 연설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철도만 준 게 아닙니다. 희망과 꿈을 함께 선물해 주었어요. 추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힘껏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한국 대표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브뤼셀 회의실에서 봤던 그분이었어요. 저희가 이곳에서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따뜻함과 포용력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겸손한 말투를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어요. 처음에는 그분들을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떠올랐거든요. 드디어 시범 운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완성된 기차가 역에서 천천히 출발했어요. 저는 맨 앞 칸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연과 현대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현지 주민들이 철로 양쪽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기차를 따라 뛰어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갔던 그 재래시장에서 아시아 상인들에게 냉대받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 저는 아시아 사람들이 차갑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정반대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현지 주민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시장에서도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걸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완공식이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김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완공된 철로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편견도 갖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겠다고요.
사람은 기술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죠.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태극기가 아프리카 하늘에 휘날리던 그 순간 제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사연으로 만나 뵐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